뉴욕시경이 지하철 범죄 최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첼시 인근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용의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최대 계란 생산업체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해 계란 대란이 우려됩니다. KSEA가 온라인 드론 캠프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잇따른 지하철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디 카반 뉴욕시경 국장이 오늘 지하철 범죄에 관한 최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은 2024년 1분기까지 5개 자치구 전역의 지하철 전체 범죄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하철 시스템이 취임 이후 현재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올해 3월 한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범죄율은 급격히 감소한 수치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카반 국장은 지하철 범죄가 3월에 23%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최근 지하철에 1,0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중범죄 폭행은 5.5%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다른 주요 범죄들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4년 현재까지 지하철 시스템에서의 총기 체포는 83% 증가, 무임 승차도 80% 증가 등 지하철 체포 건수는 53% 증가했습니다. 최근 맨해튼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뉴욕시경이 맨해튼 첼시 지역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용의자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경 541에비뉴 오브 더 아메리카 건물 앞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건물 앞에 서 있었으며 그때 용의자가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6에비뉴 남쪽 방향으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코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흰색 티셔츠와 갈색 바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대 계란 생산업체인 텍사스주 칼마인 푸드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해 200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계란 대란이 우려됩니다. 텍사스주 칼메인 푸드는 자사의 계란 생산 시설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이 미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류 독감으로 현재까지 약 1,700만 마리의 조류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약 7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 수준의 확산율로 양계장과 식품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무부가 지난 2월 8일 처음으로 조류 독감 발생을 확인한 이후 계란 가격은 약 52% 올라 12개에 $2.8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시작 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조류 독감이 확산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안에 계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제4회 온라인 드론 캠프에 참여할 6학년에서 12학년 과학 꿈나무들을 모집합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가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드론 캠프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캠프는 오는 5월 27일 오후 6시부터 5월 30일 오후 9시까지 매일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드론의 원리와 드론 비행 법규, 드론 조립과 코딩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다호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다호에 근무하는 유재현입니다.
이제 온라인 드론 캠프는 팬데믹 때 이제 대면으로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하기 어렵게 되어가지고 모든 드론 관련 부품들을 실제로 가정이나 그리고 학교로 배송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부품을 활용해서 드론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드론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코딩도 배우고 또 드론을 날려보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Do it yourself, DIY를 그러죠. Do it yourself를 통해서 드론을 배우면 굉장히 재미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뛰어납니다. 이번 캠프는 오는 7일 자정까지 선착순 100명에 한해 캠프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 비용은 $260이며 KSEA 회원 자녀는 $200입니다. 또한 본방송을 시청한 20분에게 선착순으로 참가비 20% 특별 할인을 적용해드립니다. 캠프 신청 시 코드 iDroneTKC2024를 입력하면 $200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모든 연령과 상관없이 테크놀로지를 접하게 되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예측컨대 향후 5년, 10년 안으로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따라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한인 과학자 여러분들이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코딩 기술을 배워놓으면 향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KSEA는 1971년 워싱턴 DC에서 창설해 현재 미국 내 70여 개 지부에서 7천여 명의 회원이 과학과 기술, 창업 등 분야에서 차세대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교수는 차세대 과학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KSEA의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뉴욕주 대선 예비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예비 경선 결과 오늘 아침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약 27만 7천 표로 전체 유효 투표의 91.5%를 획득한 반면 마리앤 윌리엄스는 15,000표로 4.9%, 딘 필립스는 11,000표로 3.6%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주의 민주당 대의원 268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카운티별로는 맨해튼은 94%가 바이든을 지지했으며 브루클린은 91%, 퀸즈는 89%, 브롱스는 92%,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8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뉴욕주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만 2천 표, 유효 투표의 82.1%를 획득한 반면 후보에서 이미 사퇴한 니키 헤일리가 12.9%, 크리스 크리스티가 4%를 각각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의 공화당 대의원 91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 폭증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의 절반이 대선 승부처인 경합주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액은 1,14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36억 달러가 아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에 투자됐습니다. 투자업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각종 보조금과 지원을 받게 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클린에너지 분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를 발표한 기업 모두가 100%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만 이행돼도 이들 경합주 경제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경합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이들 주에서 상대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22년 이 법 제정 당시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이 법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낸 한편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측은 어제 성추행 입막음 형사재판 담당 판사인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가 편향적 판결을 할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머천 판사가 담당하게 되면 민주당 선거 후보 등을 고객으로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머천 판사의 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편향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지난해에도 머천 판사의 딸 회사를 이유로 머천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소셜미디어에 머천 판사의 딸 실명을 언급하며 광적인 트럼프 혐오자로 규정하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나 재판부의 가족을 언급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입막음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건의 형사재판 중 한 건으로 오는 15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공연장 테러와 관련 미국이 테러 2주일 전 이 공연장이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22일 모스크바 근교 도시의 공연장이 테러 공격을 받아 140여 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이 공연장이 테러 공격의 잠재적인 표적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경고 의무 정책에 따라 테러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지만 특정 목표물에 대한 공격 정보를 적국에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목표물 등 구체적인 테러 정보를 적국에 공유하는 경우 미국의 정보 입수 경로와 첩보 활동 관련 인적 자원 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특정 목표물에 대한 테러 정보를 입수하고도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며 푸틴 대통령이 테러를 막기보다는 이를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데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 측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발생 몇 시간 뒤 3월 초에 모스크바의 공연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공격 정보를 입수, 경고 의무 정책에 따라 러시아에 이를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급변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오늘을 즐기자는 욜로족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팬데믹으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급변, 한 번뿐인 인생,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오늘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쓰고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미국인들의 해외여행과 연애 오락, 공연 관람 등에 대한 지출은 30% 이상 늘어난 반면 저축률은 3%대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매출은 7%, 특히 유럽 여행은 26%나 급증했으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매출은 230억 달러로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은 올 들어서도 계속 증가, 2월 소비 지출액이 1월보다 1,455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반면 개인 저축률은 1월 4.1%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3.6%로 추락했으며 지난 2020년 4월 32%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로 떨어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내에서 가장 건강한 대도시로 선정된 반면 뉴욕시는 18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월렛허브가 미국 내 18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등 의료, 음식, 피트니스 클럽, 녹지공간 등 41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샌프란시스코가 1위에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헬스케어 분야는 76위에 그쳤지만 음식의 질, 녹지공간 등에서 1위를 차지, 종합점수 67.6으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하와이주 호놀룰루가 2위, 워싱턴주 시애틀이 3위, 샌디에이고, 워싱턴 DC, 오레곤주 포틀랜드, 콜로라도주 덴버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가 헬스케어 분야는 102위로 하위권에 속했지만 음식의 질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1위에 오르는 등 20위 내에 캘리포니아주 도시가 6개나 포함됐습니다. 반면 뉴욕은 음식의 질 면에서 2위, 녹지공간 면에서 18위 등을 차지하면서 종합순위에서도 18위에 그쳤고 보스턴이 16위,
피츠버그가 19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저지시티가 75위에 랭크됐고 그 다음으로는 뉴욕이 150위를 차지하는 등 100위권 내에 포함된 도시가 저지시티 한 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시간 어젯밤 7시쯤 대만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재무장관이 오늘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람포한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 등과의 연쇄회담을 갖고 불공정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 2월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는 880만 건으로 지난 1월과 같았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캠페인을 통해 E4 비자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증시에 상장돼 급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트럼프 측과 공동 설립자 측이 쌍방 소송을 제기하며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이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에 가장 손쉬운 도시로 선정됐고 상위 10개 도시 중 5개가 텍사스주 도시이며 나머지 도시도 모두 미국 남부 지역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보험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와 최고 재무 책임자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주요 리스크.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3분, 해지는 시간은 7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